이제는 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까? 은퇴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를 벌까를 고민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써야 안심이 될까를 고민하죠. 하지만 그 불안의 본질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나가는 구조와 리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근원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 은퇴 후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이죠. 현역 시절엔 월급이라는 규칙적인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지출만 규칙적이고 수입은 비정기적입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심리적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돈이 나가는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 것. 매달 고정비, 유동비, 여가비, 예비비를 따로 통장으로 구분하세요. 하나의 통장에서 모든 돈이 빠져나가면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역할을 가지면 돈은 구조가 생깁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약이 아니라 리듬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약은 지속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삶의 기쁨을 줄이는 절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현명한 소비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은 외식하는 날, 매달 말일은 여행 적금에서 일부 꺼내 쓰는 날. 이렇게 소비의 리듬을 만들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상된 소비는 불안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배당금과 현금 흐름은 마음의 월급. 은퇴 후 재테크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돈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중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배당금과 이자 소득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은퇴자의 마음을 지탱하는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통장은 줄어드는 숫자만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인간은 훨씬 더 안정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도 세상이 나를 지탱해 주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ETF, 채권 ETF 조합하여 나만의 은퇴 월급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그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심리적 쿠션이 됩니다. 현금은 안전의 쿠션이 아니라 행동의 자유. 많은 분들이 현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완충장치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급하게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이 빠질 때 손절이 아니라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죠.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현금은 마음의 평화를 사는 자산이 됩니다. 은퇴자의 소비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젊을 때의 소비는 보상이지만 은퇴 후의 소비는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엔 고생했으니 써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이 소비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시기죠.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소비가 내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가? 커피 한 잔, 작은 여행, 손주에게 사주는 선물, 이 모든 소비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때 돈은 사라지지 않고 기억으로 남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건 돈이 아니라 비교 심리. 은퇴 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연금이 얼마인데 나는? 저 사람은 아직도 일한다더라. 이 비교의식은 가장 큰 독입니다. 재정 불안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부족이 아니라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월 생활비, 나의 즐거움, 나의 가치 기준. 이 기준이 서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로 바뀝니다. 소비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많은 파이어족들이 실천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중심의 소비 기록 다알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썼는지보다 그 소비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를 적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5,000원 썼다.
혼자였지만 마음이 편했다. 택시를 탔다. 시간은 절약됐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이런 기록이 쌓이면 자신에게 가치 있는 소비와 습관적 소비노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 순간부터 돈은 통제가 아닌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나눔은 최고의 안정 투자. 아이러니하게도 은퇴 후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소비는 나눔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는 행위는 돈의 흐름을 내게서 세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 확장감이 풍요를 느끼게 하죠. 진짜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 법보다 돈이 머물 가치를 압니다. 나눔은 그 가치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소비입니다. 은퇴 후 재정의 3단계. 은퇴 후의 돈 관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출 구조를 시각화한다. 통장 구분, 현금 흐름을 만든다. 배당, 이자, 임대 등. 소비의 의미를 찾는다. 감정 중심의 소비.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유지하면 통장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불안하지 않게, 그러나 풍요롭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시작입니다. 돈을 버는 시기에서 돈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로 전환하는 순간이죠.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게, 그러나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인생을 지탱하는 도구이자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내가 편안하다면 당신의 소비는 이미 완벽합니다. 요약 핵심. 불안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구조의 부재에서 온다. 절약보다 리듬이 중요하다. 배당이자 소득은 심리적 안전망이다. 현금은 비효율이 아닌 자유의 쿠션. 의미 있는 소비와 비교 심리의 단절이 은퇴자의 평화를 만든다.